그동안 어떻게 편안히들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천일이 모처럼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싶어서 목욕제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정인년 양력으로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 음력으로는 12월 26일 경술일이고요. 이제 명절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이번 주에 들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입니다. 이 천일이 이 천일이 여러분들이랑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참 전에까지만 해도 이 천일이 카메라를 바짝대다 보니까 가뜩이나 얼굴도 큰, 옛날부터 이제 얼큰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얼큰이 요즘 말이고 옛날에는 대갈장군이라고 했었어요. 대가리만 크다. 대갈장군 했는데 보니까 너무 우리 가까이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카메라를 조금 멀리 잡았습니다. 가뜩이나 큰 얼굴 유튜브 화면에 얼굴만 크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뭐 딱히 뭐 이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지만 뭐 잘생긴 얼굴 스타일도 아닌데 괜히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띄워봤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끝난 드라마 있죠. 도깨비. 김은숙 작가라는 분이 글을 써가지고 만든 TVN 아주 대박 진영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대리운전을 나가다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볼 시간도 안 되고 이게 여건상 그랬는데 뭐 그런 분들 한다는 거 알았습니다만 못 보다가 주변이나 여론에서 괜찮다 하는 바람에 그랬어 해가지고 보기 시작한 게 3회차 후반부터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여느 일반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극중 인물이라든지 전개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호감을 가고 생각을 가지고 몰입할 수가 있을 수 있었으나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제자다 보니까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작가가 제시하는 드라마 내에 여러 인물이라든지 펼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다시 말해서 거기서 주는 얘기가 일단 삼신할머니 나오죠. 저승사자 나오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생, 현생, 환생, 윤회, 벌, 극락, 지옥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를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저는 저 작가가 저런 식의 드라마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작가가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완전히 그냥 자기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드라마로 흐를 것인지 거기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현숙 작가가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은 정말로 참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우리 전래에 결국 우리 무속, 전래, 전통, 민속 그 얘기입니다. 도깨비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깨비 하니까 우리 카페 회원이신 분이 그런 얘기 됐습니다. 복사님 진짜로 도깨비가 있어요? 그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도깨비라는 존재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우리 민중들한테 상당히 친근한 존재입니다. 도깨비는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도깨비 물이다 뭐다 해가지고 선앙당에 가면 도깨비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겁나와라 뚝딱 붙어 해가지고 뭐 혹부령감 이런 동화 속에서 많이 도깨비라는 존재를 봤습니다. 그 도깨비를 끌어가지고 드라마를 엮고 하는데 이 천일이 오늘 얘기하는 건 이 도깨비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살짝 그 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부분 잠시 얘기해주고자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자,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일단 뭐 이제 드라마가 끝났으니까 1편부터 뭐 이제 다시 보기를 시청하든지 아니면 뭐 저기 뭐 어디 다른 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수작입니다. 수작. 잘 풀었습니다. 현대화된 저승사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원망과 한과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하고 가슴에 검을 꽂고 살아야 되는 도깨비 운명과 또 그 검을 뽑아줘야 되는 몇 생에 걸쳐서 인연이 부부의 인연을 오는 그 차은탁 지은탁이구만요. 차은택이는 저쪽에 그 깜빵에 있는 애고 지은탁 거기서는 이제 윤회를 얘기를 합니다. 윤회 계속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일단 짚어야 될 것은 거기서 그 지은탁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윤회를 하는데 4번의 생이 있다. 4번 윤회를 한다 하는 얘기. 그건 드라마 속 소재로서 아마 그렇게 삼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얘기가 4번만 환생한다 이 얘기는 없습니다. 다시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지은탁이가 그 드라마에 설명하기를 처음에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물을 지고 물을 주고 그 다음 키우고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해서 4번 이걸 갖다가 풀어보면 우리가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가는데 자 4번으로 끝나서 4번만 환생하고 마느냐 그게 아니고 4번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春夏秋冬요 사이클로 돈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있죠. 그 부처님도 환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에 보면 수도 없는 환생을 거듭하고 하면서 태어날 때마다 자기 업을 씻고 죄를 안 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왕국의 왕제로 태어나는 그러한 행운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신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윤회는 그렇게 돌고 돕니다. 딱 여기서 4번의 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4번이면 끝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느냐. 저승사자는 그 드라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승사자랑 뭐 악수를 하면 그래서 저승사자가 그 사람 전생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생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공유가 주연한 그 김신이라는 장군 그 걔 같은 경우는 미래를 봅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거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공유가 그 지은탁이랑 같이 캐나다 퀘벡에 가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지은탁이 미래를 갖다가 공유가 언뜻 봤을 때 대표님하고 활짝 웃으면서 10년 후 29살에 됐을 때 대표라는 사람과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가 딱 거기서 공유는 그걸 보고 질투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딱 이 천이 그 드라마상 봤을 때 저기서 대표는 공유구나 하고 알아봤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유가 지은탁이의 미래를 봤을 때 이미 운명으로 결정되어진 겁니다. 운명.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회차 때 지은탁이가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지 않고 자기가 죽습니다. 차를 세우고 죽음을 택합니다. 자기 하나 희생으로 인해서 아이들, 유치원생 아이들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지가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은탁이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오늘은 그날 죽는 날. 너무나 완벽했다. 응? 아침에 계란 후라이도 잘 됐고, 응? 아마 그 공기랑 같이 밥을 먹었나 보죠. 사무실에 가서 자기 방송 일도 잘 됐고, 퍼펙트하게 끝났다. 응? 날도 좋고. 자기가 그 타이밍, 그 시간대에 그 앞에 유치원 통학버스 거기를 갈 때 그 타이밍 거기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하고 죽어가면서 읊조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로 그 또한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명. 이 천일이 카페 글이나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이다. 필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생각할 때 이건 우연이야. 어쩌다 생긴 일이야. 하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 천일이 늘 주장하고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은탁이 그 대사 그 한마디로 딱 이 천일과 생각과 같다는 그 작가가 그 김은숙 작가. 그래서 아마 이 천일이 그 드라마 도깨비에 빠져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 작가가 얘기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지은탁이가 1분 1초라도 그 자리를 빨리 지나갔든지 사고 장소를 늦게 갔든지 그랬으면 지은탁이는 안 죽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도로상에 달리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저번에 무슨 강원도 무슨 터널인가? 어디서도 대형 사고 났을 때 버스 기사가 졸면서 들어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글을 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속 100km 달린다고 할 때 1초면은 몇 메타를 날아가느냐? 엄청납니다. 한번 나눠서 계산해 보세요. 제가 전에 나눠 계산했었는데 시간당 100km라고 하면은 1분 1초면은 몇 메타 날아간다는 게 그때 계략상 한 10m 넘습니다. 한 20m 이쪽 저쪽 안 될까 싶네요. 그러니까 1초 똑딱 할 때 그 1초 상관으로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1초만 빨리 갔든 1초만 늦게 갔든 이러면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날 때 그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그 죽을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그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거기서 지은탁이는, 그러니까 작가 김은숙은 운명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은탁이가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거기를 가서 딱 죽어야 되겠다 하고 정하고 한 게 아니고 그 타임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자기가 오늘 하루 이유가 또 그 타이밍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자기가 그 자리에 와야 될 수밖에 없는 하고 그리고 갑자기 죽습니다. 자, 또한 공유가 자기 여동생과 그 저승사자 옛날 군주 왕이요. 왕이 미래를 봅니다. 레스토랑에서 막 웃고 떠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 여동생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 여동생을 딱 만나서 여동생이 툭 쏘고 지랄을 하는데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됐느니라 됐다 하고 웃으며 갑니다. 자, 미래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의 각자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단지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시차. 지은탁이가 그 퀘베크 호텔에 옛날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때 프론트에 가가지고 그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묻습니다. 그때 프론트 안내원이 한다 소리가 그 편지가 다 넣으면 편지함에 넣으면 떨어져가 다 쏘가돼가 보내주는데 이게 어찌된 이유인지 걸려있었는 이분에 수리를 하면서 발견돼서 뒤늦게 보냈다 미안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은탁이 이 얘기를 합니다. 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고 지가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은 늦은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그렇게 걸려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해서 자기한테 보낼 그 이유가 있겠지요 하고 지도 모르게 내뱉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놀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또한 신의 하나의 그 행위로서 결정되어 간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작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할 게 이게 또 있습니다. 그럼 운명이 만약에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면은 그냥 냅둬도 그냥 그대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운명이 결정된 것은 그 타임,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거기까지 봤을 때 운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나중에 이제 그네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을 때 만약에 지은탁이나 거기하고 김신이나 얘네들이 지조를 안 지키고 마음이 변했다. 그러면 그 미래에 그게 지은탁이가 대표님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은 없어지겠죠. 변함이 없이 지금 현재의 마음과 현재의 상태가 변함없이 굴러갔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나중에 판검사가 된대. 그러니까 지금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판검사가 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모습, 그게 미래에 반영돼 가지고 그 결과물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진짜 중요한 운명론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보세요. 공유는 그 옛날 장군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옛날 임금이었고 공유 여동생은 왕비였었어요. 자, 그네들을 봤을 때 그 드라마에 존재하는 게 말고 그 전생에 그 고려시대의 배경으로 했을 때 등장한 그네들은 정말 복이 많은 생이고 덕이 많은 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있었고 일개 나라의 장군이 될 수가 있었고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왕, 장군, 왕비 그들의 그 전생 그때 그 전의 전생들은 야익이 없었지만 그들이 그 전전전생에 쌓아왔던 그 공덕과 그런 것들은 허접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생에서도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아무나 도깨비가 신의 부름을 받고 신의 허락을 받고 도깨비가 됐으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유는 그만한 그때 당시 장군을 하고 있었을 때 그만한 전생에 덕이 있었기 때문에 장군까지 올라갔던 거고 거기서 한이 맺히다 보니까 거기서 900몇 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뭐냐면 저승사자 아니 전생에 그렇게 많이 또 한 가지 얘기입니다. 전생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해야 저승사자가 된다고 하는데 저승사자 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이러한 어떤 그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서 왕이요. 저승사자의 그 본신 왕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여는 자기가 죽을 때는 거의 이제 김신이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죽었는데 왕여 역시 한 나라의 왕으로 될 정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은,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공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죽기는 같이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김씨는 939년을 살았고 왕현은 어떻게 이제 저승사자를 한 지가 300년이라고 했습니다. 300년. 그럼 나머지 600년은 어디 갔냐 이거죠. 저승사자한테. 저승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200년을 일단 기본적으로 200년을 처절하게 자기 기억도 못 지우고 처절하게 지옥에서 벌을 받은 겁니다. 200년을. 김씨는 현생 인간들이랑 부딪히며 살 때 왕현은 20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벌 받고 깨지고 죽어나가 이런 고통 속에서, 지옥 속에서.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하면 저승사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이 작가 고의까지는 안 내는데 그건 아니죠. 누구나 200년, 300년을 벌 받고 막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절절하게 반성하고 깨우친, 그러면서도 전생에 나름대로 큰 덕을 쌓았던, 죽기 전에 그런 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저승사자로 심어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럼 자기가 300년 있고 200년 했죠. 그 나머지 그럼 500년이니까 한 400년은 또 어디 갔을까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이 전부 암흑의 세계인 거죠. 암흑의 세계. 여하튼 저승사자는 300년을 저승사자 노릇을 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600년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벌과 이거를 받고 살았던 겁니다. 그 저승사자가 마지막 편에 그 운전기사와 누가 같이 같이 딱 들어왔을 때 시계 차고 있는 그 양반한테 망자한테 그러죠. 지옥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깊은 지옥 속에서 살아봐라. 끌려가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저승사자는 아는 겁니다. 아는 거고, 작가가 또 하나 이제 배려를 한 게,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저승사자가 자기의 기억을 찾고 마지막에 그 왕비 됐던 그 여자랑 유두 걔랑 같이 해가지고 마지막 인물하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저승사자가 자기한테 사약을 갖다 줬던 그 옛날 궁녀한테 용서해라, 미안하다 하고 자기의 지은 업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래서 궁녀는 같이 저승사자가 된 궁녀는 흐느끼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여,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묵례합니다. 그러면 너도 이제는 풀어라, 용서해라 하고 얘기를 건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좀 있다가 마지막 인물을 하면서 이제 너의 죄업이 끝났다 하고 오도가 옵니다. 오도가. 그러고 이제 자기 같이 임무를 끝내고 가게 되죠, 이제, 장면이. 저 드라마가 참 잘 됐습니다.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승사자가 저렇게 지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지 스스로 용서하고 놓지를 못했으면 그 왕비였던 치킨집 사장 김신의 여동생과 다음 생에서 해피엔딩을 못합니다. 해피엔딩을 못해요. 마지막 차를 마시면서 세 번째 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여자애한테. 그러니까 나머지 네 번째 생은 거두는 결실의 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만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하거리고 웃겠죠.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팔자가, 요게 아무리 아무리 좋고 컸더라도 본인이 현실에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감 떨어지게 바란다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운명이 아무리 우리 사주 보면 나오죠. 뭐 이렇게 뭐 노년에 뭐 띵까띵까하고 좋겠네 어쩌 뭐 이런 게 이게 있어요. 그렇다 한들 본인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한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공유가 봤던 그 자기 여동생과 저승사자의 그 미래, 다음 생을 봤을 때 그네들이 거기서 그런 선한 마음과 다 풀어버리는 이러한 얘기가 없었으면, 다시 말해 결자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두 사람들은 후생에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안 살을 겁니다. 만나지지도 않겠죠. 이미 그 두 사람은 모든 걸 용서하고 포용하고 다 빌어냈기 때문에 그게 다음 생이 그게 보여진 겁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거기서 또 이게 김은숙 작가가 또 늘 그 중간중간 넣어주는 말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한 생에, 어느 누구인가, 어느 시점에 신들이 머물다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하고 말을 툭툭 던집니다. 각자에게 다 그러한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김신이 그럽니다. 망자, 어린 그 외국에서 만났던 망자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 참 잘 살았다. 변호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 어려서 도와주고 이제 잘 살았다. 이제 좋은 데 가라. 했을 때 그 어린아이 모습을 늙은 병원에서 죽은 아마 첫 편 한 3편이나 4편에 나왔던 장면 같습니다. 그 병원에서 죽어서 왔던 노인네가 어린 모습, 그 어릴 때 모습 타고 와서 공유한테 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알았잖아요 하는 대사를 합니다. 어릴 때 집을 뛰쳐나가고, 저는 그 장면 잘 못 봤습니다. 뛰쳐나가고 저다 공유가 가로막고 공유가 도움을 줍니다.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는 세상에 자기 편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해가지고 막살을 여겼었는데 거기서 신의 존재를 알았던 겁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잘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가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에도 어느 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아마 했던지, 하도 글을 많이 쓰니까 카페에 글을 쓰나 모르겠습니다만, 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지구상,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존재해도 이게 단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하러 일합니까? 남의 거 뺏으면 되고. 응? 근데 그렇죠. 온통 칼부림이 바깥에도 못 나갈 거라고. 이 법과 질서, 이게 없을 거란 거죠. 이게. 분명히 신은 있습니다. 신은. 여러분들 그 공유가 신의 입장에서 한마디 던집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변호사가 죽었던 걔한테 얘기할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한테든지 똑같이 공유는 햄버거를 권합니다. 햄버거를 권하는 것 자체는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걸 주는데 그 구원의 손길, 그걸 받았을 때 그 상황에서 깨치고 나가서 올바르게 살아줬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로 죽은 어린 꼬마한테 네가 이쁘다, 잘 살았다 하고 치아를 내주는 겁니다. 치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신적인 존재는 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 대신 여러분들한테 뭔가 어느 타이밍에 이거는 정말 아니었는데 뭔가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 예기치 않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딱 이랬을 때
그런 거를 본인이 깨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막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준다면 신은 그걸로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거죠. 삼신할머니가 지은탁이 고기 졸업할 때 졸업장에 딱 나오다가 선생한테 딱 한마디 하죠. 그렇게 뿐이 못 살았냐. 이렇게 뿐이 살 수밖에 없었냐. 하고 학교 여선생한테 일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은탁이를 대하는 그 선생의 그 모습은 결코 모범적인 선생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 선생도 삼신할머니가 만드는 그런 적이죠. 근데 이렇게 뿐이 살 수밖에 없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신할머니 여러분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전례의 이야기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다 보살펴 드립니다. 근데 그 많은 애들과 그 많은 인간들을 다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못 보살핍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각자 알아 잘 살아줘야 됩니다. 각자.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합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각자 자기 운명은. 자기가 끌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천일은 이미 다 이제 없다 닦고 다 줬습니다. 나 이제부터 나 끝났어 이제 하고 이 천일이 지금부터 못된 짓 하고 산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천일에게 와 주었던 큰 복과 행운 이런 것들이 그때도 다음 늦게도 존재할 거 안 합니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은탁이가 원래 거기서 그 자리에서 29이지만 그 자리에 죽을 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위춘 애들과 운전기사나 얘네들이 죽을 명분을 딱 들고 저동사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바뀝니다. 그러면서 저승사자가 한탄을 합니다. 하늘의 뜻을 모른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신다면은 신은 늘 이뻐하고 사랑합니다. 그 삼신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유가 지은탁이만 너 때문에 은탁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빨리 죽어라 하고 책방에서 공유한테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공유가 한다 소리가 나는 안 만들었냐, 나 만들 땐 안 이뻤냐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삼신할머니가 그럽니다. 너 만들 때도 이뻤다, 좋았다. 하지만 삶과 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은탁이가 살아온 삶이